안녕하십니까. 교양융합학부 교수 고시면입니다. 3차 교과 연계형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AI 인공지능, 그러니까 IT 사이버 문화와 관련해 가지고 사이버 펑크 그리고 인공지능을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인공지능은 또 직업과 법률에서 요새 이제 로봇하고 인공지능이 굉장히 일자리를 많이 뺏기도 하죠, 그죠? 그런 측면도 살펴보겠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는 사이버 펑크로 흐르는 인공지능 영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스필버그 생애 최고의 걸작이다. 뭐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이 그 DVD 팔찌가 이제 표지에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왼쪽에 있는 게 그렇고 오른쪽에 있는 게 포스터로 AI 포스터입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나무 위키에 AI가 소개되고 있는데 개요를 보게 되면은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2001년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SF 영화죠. 원작은 1969년에 영국의 SF 작가인 브라이언 W. 올디스가 발표한 슈퍼트의 길고 길었던 마지막 여름. 원래 스탠리 큐브릭 감독이 원안을 내고 구상을 했으나 자신의 감성보다 잘 맞을 것 같다는 이유로 스필버그에게 영화를 맡겼다. 이러한 비하 때문인지는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스필버그다운 휴먼 드라마가 펼쳐지면서 군데군데 큐브릭 특유의 냉소적인 감성이 녹아들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시놉시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인간은 그들과 가장 닮은 것을 창조해냈다. 그러나 소년은 사랑이라 말한다. 그러나 인간들은 아니라고 한다. 과학 문명은 천문학적 속도로 발전하고 있지만은 극지방의 해빙으로 도시들은 물에 잠기고 천연자원은 고갈되어 가던 미래의 지구, 모든 생활을 감시받고 먹는 음식조차 통제되는 그 세계에서 인간들은 인공지능을 가진 인조인간들의 봉사를 받으며 살아간다. 정원 가꾸기, 집안일, 말동무 등 로봇이 인간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은 무한하다. 단 한 가지, 사랑만 빼고. 로봇에게 감정을 주입시키는 것은 로봇공학 발전의 마지막 관문이자 논란의 쟁점이기도 하다. 인간들은 로봇을 정교한 가제도구로 여길 뿐 그 이상의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많은 부부가 자식을 가질 수 없게 되면서 인간들은 로봇에게서 가제도구 이상의 가치를 찾게 된다. 어느 날 하비 박사는 감정이 있는 로봇을 만들겠다고 선언한다. 하비 박사의 계획에 따라 로봇 회사 사이버 트로닉스를 통해 감정을 가진 최초의 인조인간 데이빗이 탄생하고 데이빗은 사이버트로닉스사의 한 직원 헨리 스윈턴의 집에 입양된다. 지금 현재도 실리콘 인형이 있죠. 말도 못하고 그냥 인형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중국에서는 이제 화장을 이렇게 시켜가지고 결혼복 입혀가지고 결혼식도 올리고 또 뭐 부부처럼 살고
하물며 그런데 인간처럼 행동을 한다면은 사람하고 똑같이 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반려동물도 있죠. 요새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그걸 이제 자기 자식처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그 반려동물 강아지가 아프니까 상황실에다 전화를 건 거라요. 119 상황실인가? 막 우리 애가 다 죽어간다 이제 그렇게 이제 신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이제 막 이제 쉽게 말하면은 막 과속하면서 이제 출동을 한 거죠. 이제 가서 보니까 어때요? 애를 찾았는데 애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래 보니까 이 강아지가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이가 없는 거죠, 그죠? 이 사람에 따라서는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과거 수십 년 전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고 특히 이제 엘리베스 여왕 시절 때 보면 키우던 반려견 어떻게 돼요? 장례식 치르고 묘비도 뭐 세웠는 것 같던데. 근데 이제 현재 여기 보게 되면은 주위에도 보면은 이제 강아지 죽으면은 사람하고 똑같이 장례식을 치른대요. 그리고 똑같이 이제 이렇게 화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한대요. 그런 이제 직종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 사회에서 만약에 진짜로 인간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표피도 똑같고 뭐 안에 있는 것은 이제 피가 뭐 안 흐른다 뿐이겠죠, 그죠? 그게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또 인공피를 또 흘릴 수 있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인간을 사랑하게끔 프로그래밍된 최초의 로봇 소년 데이빗 스윈턴 부부의 친아들 마틴은 불치병에 걸려 치료약이 개발될 때까지 냉동된 상태다. 데이빗은 그들 부부의 아들 역할을 하며 인간 사회에 적응해 간다. 스윈턴 부부를 부모로 여기던 데이빗은 마틴이 퇴원하면서 버려지고 만다. 엄마가 들려준 피노키오 동화를 떠올리며 진짜 인간이 되어 잃어버린 엄마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이빗은 자신의 장난감이자 친구이며 보호자인 데이디베어를 데리고 여행을 떠난다. 도중에 만난 로봇 지골로 조가 데이빗과 동행하고 두 사이보그는 힘겨운 여정을 거치며 숨몰된 맨하탄까지 찾아가지만 여기서 이제 천사를 찾아서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자, 영화 속 숨은 ICT 찾기 해가지고 AI 로봇 아들을 버린 엄마는 악인일까? 그런 신문기사입니다. 이게 파이낸셜 뉴스에 나온 거죠. AI를 내처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 필요한 사회 규범은 AI를 내처럼 탑재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 필요한 사회 규범은 해가지고 영화 AI에서는 인간을 사랑하도록 설계된 로봇 소년 데이빗이 등장한다. 그를 입양한 부부는 불치병에 걸린 친아들은 치료약이 이제 개발될 때까지 냉동 상태로 놓고 데이빗을 아들처럼 여기며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친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자 인간 부모는 데이빗을 숲속에 버린다. 그런 엄마를 향해 진짜가 아니라서 미안해요. 제발 날 버리지 말아요. 라고 외치며 슬피 우는 데이빗. 로봇에 불과한 그를 버린 부모는 악인일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눈물 나는 이야기죠, 그죠? 자,
자, 신문에 의하면은 인공지능 AI 플랫폼을 두 사람의 두뇌처럼 장착한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경쟁이 난료 치열해지고 있다 해가지고 IBM과 소프트뱅크의 협업으로 탄생한 로봇 페퍼가 대표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영어와 일본어는 물론 최근 한국어도 공부를 마친 페퍼는 이미 일본 미조 은행을 비롯해 현지 호텔과 휴대폰 매장 등에서 고객을 맞이하고 있다. 식당에 보면은 말은 안 하더라도 로봇이 이제 막 서빙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요리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커피도 이렇게 주문하면은 이렇게 커피를 이제 제조해 가지고 판매도 하죠. 세상이 이제 10년, 20년 전보다 엄청나게 바뀌었죠. 사람과 1대1로 대화를 나누고 교감하는 형태의 소셜 로봇이 등장해 노인 재활 치료나 어린이 학습 활동에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 미세하게 움직이는 로봇에 차가운 고무 피부를 장착한 휴머노이드가 가수나 배우처럼 무대 위를 장식하기도 한다. 자, 최초의 가족용 로봇이라 불리는 JB처럼 가사 도우미와 개인 비서 역할을 넘어선다면 인간 남편이나 아내까지 대체할 수 있을까? 중국에 대해서는 특정인들은 실리콘하고도 결혼하고 아내처럼 남편처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거 못할 더 사람하고 가까운데 안 할까? 그런 생각이 들죠. 물론 이제 일반적인 건 아니지만 이제 특수한 상황이죠, 그죠? 혹은 영화 AI처럼 로봇 아들을 버린 인간 엄마를 향해 돌을 던질 수 있을까? 요새 반려견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돼요? 동물 학대죄로 이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AI 인간이라든가 요새 인형도 그렇죠. 어떤데 이제 경찰에 신고 들어갔는데 강에 이제 사람이 이제 엎어져 있는 것처럼 물에 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거야. 신고해서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성인용 그 인형 있죠. 그런 것이 이제 또 떨어져 있어가지고 놀랬다 그런 이제 일도 있고 하여간 이제 어쨌든 여러 골치 아픈 일들도 많이 생기겠죠, 그죠? 자, 먼 훗날 인간과 로봇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시대를 위해 우리는 어떤 철학과 윤리를 바탕으로 사회 규범을 마련해야 할까? 그래서 이제 인간 윤리에 있어서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AI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여기 있죠. 영화 리뷰 결말 포함해가지고 단언컨대 세상에서 가장 슬픈 SF 영화 AI 리뷰. 요것이 이제 한글 자막이 나와요. 한 20-30분짜리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봤더니 요약본으로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DVD는 이제 1시간 반 이상 2시간짜리인데 영어 자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좀 곤란할 것 같아 가지고 이것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캡처를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게시된 유튜브에서 이 동영상 혹은 이제 교체가 되더라도 다른 동영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화 감상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시놉시스에도 나왔듯이 과학이 고도로 발달한 국가에서
이제 막 빙하가 녹고 막 그러면서 이제 홍수도 나고 막 그런 시절입니다. 먹지 않고 자원도 소비하지 않는 로봇을 만들었다. 뭐 로봇이라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빛으로서 여자가 있는데 이제 이것이 버튼을 누르니까 입안에 통하는 이제 그 입안에서 이제 버튼을 누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딱 열리면서 나와요.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사람처럼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 겁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뭐 육체적 사랑이라기보다는 진짜로 인간처럼 뭐 가족들 간의 사랑, 그것을 이제 할 수 있을 정도의 AI를 만들겠다. 그런 내용으로 요 박사가 이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론회겠죠. 지금 여기 보면은 어떤 병든손이 이제 냉동이 돼 있는 거야. 냉동 인간이에요. 한 5년 정도 됐다. 뭐 그런 걸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병에 걸려서 시간이 지나면 곧 죽으니까 냉동을 넣어서 이제 스톱을 시키고, 이제 치료약이라든가 이제 치료 방법이 나오면 그때 해동을 해가지고 수술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한다. 뭐 그런 이제 작전을 이제 쓰는 거죠. 자, 그 회사에서는 이제 이 부부를 이제 실험 대상으로 이제 선택을 한 거죠. 해가지고 이제 이 데이빗이라는 AI 로봇을 이제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사람하고 똑같다. 하여튼 연기도 잘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은 보게 되면은 이제 아내는 처음에는 좀 거부반응을 일으키다가 결국은 이제 받아들였죠. 그 밑에 있는 애기 사진이 진짜 아들. 지금은 이제 냉동에 들어간 걸로 이제 영화에서 나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데이빗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부부들은. 뭐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부부의 병든 아들 마틴에 대한 이제 그 지금 여기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관이 되고 있다 이거죠. 자, 어쨌든 데이빗은 이제 양부모나 마찬가지죠, 그죠? 그 엄마로 이제 부르게 되는 그런 이제 장면입니다. 테디라고 해서 이제 테디, 애는 데이빗이야 해서 이제 아들은 테디고 이제 만나서 아니지. 테디는 곰인형이죠, 그죠? 곰인형을 이제 소개시켜주고 이제 가지고 놀게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친아들 이제 마틴이 이제 그 냉동에서 풀리고 이제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쉽게 말하면 퇴원을 하는 거죠. 그 퇴원을 하면서 이제 데이빗한테 소개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마틴은 데이빗을 이제 인공지능 이제 로봇으로 보고 자기가 진짜 친아들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 경쟁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함정을 파가지고 골탕을 많이 먹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제 이 인공지능은 뭐 음식을 못 먹게 프로그램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먹으면은 그거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 휘발유 차량의 그 경유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 다 분해해가지고 막 다 제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듯이 이제 그런 이제 일도 벌인다거나
이제 결정적인 거는 그 어머니의 머리카락을 잘라오게 해서, 왜냐면은 이제 그러면은 자기가 좋게 이제 그 이야기 해주겠다. 근데 이제 밤에 이제 가위 들고 머리카락 자르다가 이제 들킨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놀라겠어.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 위협을 느끼고 이제 버리기로 하는 뭐 그런 과정이 있고, 그 이전에 또 목욕탕 수영장에서 친구들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골탕을 먹이면서 또 물에 빠지면서 이제 아버지가 진아들을 건지면서 뭐 소란이 이제 일어나게 한다거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데이빗이 이제 문제아를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머리카락 가져오라고 이제 함정을 파는 거고, 어쨌든 사람 마음은, 특히 여자 마음은 이제 뭐 시도 때도 없이 바뀔 수도 있다. 특히 이제 이런 경우에도 뭐 미워할 수 있는 것 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요건 이제 수영장에서 이제 골탕 먹이는 거. 어쨌든 결국은 이제 이 양어머니인 어머니가 데이빗을 이제 시골로 이제 데려간다면서 갖다 버리려고 이제 쉽게 말해 야산에 갖다 버린다 이거죠. 그 사이버트로닉스 회사 인근으로 이제 가면서 결국은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고려양 비슷하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빗은 엄마 머리 자른 것도 잘못했고 마티니한테도 미안하다고 이제 사과를 하지만은 어쨌든 돈을 조금 주면서 이거 가지고 어쨌든 잘 버텨보랴. 그리고 이제 막 데이빗은 차정을 하는 거죠. 허락하시면 인간이 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버려진 것은 이제 확실하고 이제 동료가 생기게 되는데 이 동료가 건장한 이제 청년 인공지능이라요. 근데 이제 함정에 이것도 빠져가지고 살인 혐의를 이제 뒤집어 쓰면서 이제 도망자로 이제 하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때 이제 생각한 게 데이빗이 푸른 요정이 이제 피노키오를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그 동화를 읽어준 것을 생각하면서 푸른 요정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인공물은 전부 없애라. 어서 오라. 하면서 이거는 이제 이제 고철 수집상처럼 인공지능 뭐 불량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이제 주인이 없는 것 다 수집을 해가지고 파괴하는 그런 업종의 그겁니다. 비행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그 폐차장 같은 경우에서 쇼를 해요. 그리고 관광객들도 좀 있으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처리를 이제 하는데 일종의 이제 뭐 하나씩 데려다가 사형 집행하듯이 이제 그렇게 형태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린 아이가 이 데이빗을 보니까 데이빗이 너무 사랑 같단 말이야. 그래서 막 지금은 이제 여기 둘이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대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그 파괴되는 장면. 그리고 위에서 쉽게 말하면은 녹이는 물질을 해서 이제 이게 AI가 이제 뭐 쉽게 말하면은 주르륵 흘러내리듯이 이제 녹아내리는 그 장면. 보통 이런 거 황산 같은 거 많이 쓰죠. 엄마는 진짜 애를 좋아해요. 요정이 날 인간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도망쳐가지고 결국은 그 만물 박사 한테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돈을 얼마 여면은 질문을 몇 개 하는데 한 그 몇 개 질문 중에 이제 사람이든 장소든 진실이든 물어만 보세요. 그러면 답을 안 준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주위에 보면은 이제 이게 복제된 이제 인공지능들이 있죠. 어, 인공지능들이 이제 상품처럼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맨하탄에 이제 그 만물 박사가 바다 속에 가면은 있다 해가지고 헬기를 타고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어떻게 냉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이 한 2000년 후에 우주인들이 이제 지구상에 와가지고 이제 이 데이빗을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데이빗을 통해서 인간을 이제 이해하려는 우주선. 근데 이제 이게 푸른 천사라는 그 인형이 있었는데 자기 손을 빌려고 하는데 이렇게 만져보니까 이게 얼음처럼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산산조각이 나니까 아 그랬다. 근데 이제 어쨌든 또 다른 데에서 그 푸른 천사라는 형태로 나타나 가지고 이게 이제 왜 그러냐?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단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그 부부들은 벌써 죽었죠. 근데 이제 다행히 그때 이제 곰이 그 자른 것을 보관을 했는 걸로 영화에 나와요. 엄마 머리카락 자른 거 기억나? 그러니까 이제 머리카락으로 DNA 복제를 한다, 뭐 그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이제 부활한 인간들이 하루밖에 살지 못하거든. 영화에서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처럼 만들어가지고 단 하루만 데이빗하고 사는 걸로 서로 합의를 해요. 근데 이제 기억력에는 이 어머니의 기억력이 없죠. 데이빗에 대한. 단지 이제 자식과 어머니로서 24시간 하루 생활을 이제 하면서 이제 어머니와 아들로서 이제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서히 힘이 빠지면서 이제 저녁 때 잘 시간이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뭐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할지도 모른다. 자,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인공지능 시대는 가능한가? 프레시안이라는 신문에 이제 기사로 난 거라요. 2023년에 이제 쓴 건데, 2021년에는 세계 최초로 간호 로봇인 그레이스가 탄생했다. 밑에 있는 요 사진이 모양이라요. 개발사 헨슨 로보틱스 CEO는 그레이스와 같은 로봇은 의료 종사자들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AI와 로봇 기술은 의료 종사자가 환자의 건강 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 자료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레이스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으며 환자의 실제 상태를 감지하는 열화상 카메라와 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각종 센서 등을 탑재하고 있다. 또한 노인 돌봄 전문 로봇으로 말동무 기능도 갖추고 있다. 현재 돌봄 로봇의 종류는 그레이스와 같은 간병 로봇뿐만 아니라 반려 로봇과 소셜 로봇과 같은 홈 서비스 로봇, 재활 로봇, 웨어러블 로봇까지 다양하다. 여러분들도 이런 거 경험한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자,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아직 이제 로봇은 시기상조이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죠. 또 특히 이제 이게 개발만 잘하면 돈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은 이제 뭐 목숨 걸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요새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이제 그룹들은 그 우리나라의 그 AI 인공지능
그 연구자의 연봉의 10배를 주면서 인재 채용을 막 다 쓸어간대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인재들은 이제 미국으로 다 모이는 거죠. 그 3대 거대 기업에.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뭐 이거 하고 있지만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인공지능은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는 사고는 이미 유효하지 않은 듯하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일상을 인공지능과 공유하고 있다. 아니, 인간의 손길 없이도 인공지능으로만 가능한 일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기능을 하고 대체하는 위치에 있다고 해도 인간의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일 뿐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으로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심지어 인간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은 이제 3차 교비포인데 4차 교비포에서는 월이라는 게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은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그 인공지능 도시라고 해야 되나? 그 인간 선장에서 이제 선상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지구로 돌아오는 것을 뭐 반대하는 뭐 그런 쪽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떨 경우에는 이제 인간보다 더 월등하고 뛰어난 인공지능이 또 인간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사이버펑크는 뭐라요? 이제 영화가 이제 뭐 희로애락이라든가 생로병사 결국은 이제 선한 자는 이긴다. 막 그것을 이제 이렇게 영상화하고 있거든요. 뭐 결론이 이제 뻔뻔짜죠. 어쨌거나 이제 그 챗GPT를 만든 오픈 AI CEO 샘뮤얼 H 올트먼이죠. 최근 이제 서울에서 개최된 대담 행사에서 AI 규제에 대해 전 세계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만드는 사람이 인간이죠. 인간이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자동차 브레이크처럼 컨트롤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치여서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죠. AI도 사람한테 위해를 가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막을 수 있도록 사실 어떤 안전장치가 된 후에 그것이 이제 활성화되는 방향. 그렇게 이제 하도록 입법화를 한다거나 또 그 과학자들도 그런 것을 만들어내야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팔아먹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활용하든지 하면은 또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거짓 정보가 정치, 경제 영역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사이버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자, 챗GPT 3.5 제가 이제 한 질문을 한번 해보니까 질문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는 질문이 이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쫙 하면은 그게 맞아서 딱 답이 나와요. 근데 이제 좀 추상적으로 하게 되면 지멋대로 해가지고 엉뚱한 사람을 잡아요. 막 그래서 이제 뭐 그것을 이제 분석하는 것도 아는 사람이 분석을 할 수 있죠. 그죠? 이 데이터가 쉽게 말하면은 옳은 데이터다. 아니면은 엉터리 데이터도 섞어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 보면은 그거 헷갈리죠. 그죠? 2001년 인공지능을 소재로 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AI 당시 상당한 충격이었다. 2001년에는 제가 2000년 7월에 독일에서 이제 법학 박사 학위를 받고 2001년부터 시간 강사를 시작한 때였어요. 벌써 지금까지 엄청난 시간이 흘렀는데 저는 옛날 그대로 걷는데 어쨌든 스필버그 감독은 지금 전 세계적인 참 명감독이 되어 있죠. 그죠? 매우 현실감 없는 이야기 같았다. 당시에는 이 AI 영화가 주인공 데이비드는
뭐 11살 남자아이로 되면서 이제 어린애처럼 키도 있고 갈색머리. 데이비드는 자신의 아버지가 되는 하비 박사가 탄생시킨 인공지능 로봇으로 불치병에 걸려 냉동된 상태의 아들이 있는 가정에 입양되어 살게 되었는데 실제로 엄마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 가정의 원래 아들이 되살아나 돌아오자 데이비드는 숲속에 버려집니다. 데이비드는 엄마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면서 로봇을 사랑으로 바꾼다는 푸른 요정을 찾으려 한다. 2000년 후에 얼어붙어 뉴욕으로 돌아간 데이비드는 주어진 단 하루 엄마의 머리카락으로 엄마를 재생하여 오랫동안 기다리던 엄마의 사랑을 찾고 엄마 옆에서 잠든다. 20여 년 전 사람과 같은 인공지능 로봇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다는 것 외에도 그 로봇이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갈망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이 영화의 작품성은 놀랍다. 인공지능과 공존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작품이다. 사람만이 가진 그것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 사람은 다양하고 천차만별이죠. 정상적인 사람도 있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다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합법적이면서 바른 윤리에 의해서 이게 사회가 움직여야 이제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스필버그 생애 최고의 걸작 AI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번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으로 봤습니다. 원래 이제 이 동영상 전편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저작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유튜브에서 갑자기 뭐 3,000원 내지는 8,000원 정도 영화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렇게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봐도 되지만은 유료화가 됐으니까 제가 뭐 권장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 20분으로 이렇게 요약되어서 이제 편집되어 나오는 그런 무료 동영상이 유튜브에 제공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보더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많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보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금전적 수익으로 그 만든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또 여기서 지금 보려는 것은 IT 사이버 문화하고 또는 이제 그 사이버 펑크적이면서 또 AI 자체가 그 두뇌 시스템 자체가 컴퓨터 뭐 최첨단으로 해가지고 또 그 어차피 사이버 세상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것들이 이제 좀 사회의 활성화, 또 공장에서도 이제 이게 활용이 된다면은 또 직업이 많이 사라지면서, 또 유럽에서는 이제 그것을 로봇세로, 그러니까 로봇 하나당 세금을 매겨 가지고 그거 돈을 받아서 사회복지기금으로 쓰는 거죠. 실업자라든가 아니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